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양반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선의 양반들은 신분이 지배층이죠. 그래서 지배층이 갖고 있는 우월함과 신분적인 특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한자들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를 전개해 나가죠.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양반 문화 중에서도 문학과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학이라는 거는 시나 소설 같은 작품들을 이야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주로 어떤 글자를 가지고 그렇죠? 한자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문학 작품들을 만들어냈겠죠. 대표적으로는 시집 하나 좀 기억해 볼게요.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명한 시조들을 다 모아요. 물론 한시입니다. 서거정의 동문선이 아마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뭐든지 선생님이 항상 최초는 의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하죠. 최초의 국문학 작품 용비어 청가가 있다면 최초의 한자로 만들어진 소설, 한문소설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시나. 그 외에도 여성의 문학인으로 대표적인 신사임당과 허난서랑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조선시대 그림은 크게 두 개로 전개가 돼요. 조선의 기구 중에서 도화서라는 기구가 있어요. 도화원, 도화서 같은 뜻이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모여있는 기구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림을 만들어요. 이런 그림을 화원화라고 합니다. 도화서에서 화가들이 모여서 그린 그림. 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선비가 자기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 단원이에요. 자, 그럼 조선의 대표적인 화원화 문이나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지워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이 바로 목류도원도예요. 안견의 작품이죠. 사실 꿈속에서 봤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안견의 꿈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꿈이에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표현한 그림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이상세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림은 짠! 이 그림이 바로 고사관수도예요.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의 작품이죠. 특히 이 고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수준 높은 선비입니다. 깨달음의 정도가 높은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졸고 있는 선비 모습 같은데 강희안은 깨달은 선비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해 주세요. 대표적인 문인화죠. 자, 그 외에도 선생님 한 가지 그림을 좀 더 끌어왔어요. 초충도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곤충의 모습 그리고 꽃의 모습을 그리죠. 꽃에 나비가 와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조금 소박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컬러감 자체가 핑크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황색도 보이고 그린도 보이고 노란색도 있고 컬러감 자체가 상당히 아기자기하잖아요. 여성스럽지 않나요?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이것까지 좀 같이 기억해 줄게요. 대표적으로 신사임당의 작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선의 음악과 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음악은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이 나눠져요. 궁중음악은 아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쓰는 음악을 소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셔야 하냐? 대표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이론 책, 이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악학괴범이라는 게 있는데 음악의 이론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본다면 조선에서도 연주를 하려면 뭐를 보고 연주를 해요? 도레미파솔? 이런 식으로 궁상각지우, 우리나라 음의 전개는 궁상각지우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이런 걸 보려면 악보가 필요합니다. 조선의 악보가 정간보라는 악보가 있어요.
아, 이거 뭐 외우시려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기세요. 근데 공예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조선의 공예 작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린다면 초기의 작품하고 중기로 넘어오면서 작품이 좀 달라요. 초기는 고려 청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자 위에다가 하얀색 분칠을 한 분청사기가 초기의 작품이라면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적인 사회가 되죠. 선비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성비의 정결과 순결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순수한 백자가 후기에 유행을 합니다. 그럼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분청사기예요. 조선 초기의 작품입니다. 초기의 공예품인데요. 이거는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에 그냥 하얀색 덧칠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지금 겉표면이 표현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백자. 자, 백자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맑고 청아하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성리학의 통치 질서가 확립이 되면서 선비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순수한 백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공예품으로는 나전칠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잖아요. 할머니들 장롱이죠. 그래서 그 조개 같은 껍데기를 가지고 장식을 하고 표면에 오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나전칠기까지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이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조선의 양반들의 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죠. 문학과 그림, 음악과 공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었나요? 동문선과 그리고 금오시나 좀 기억하기로 했죠. 그다음 그림에서는 고사간수도나 몽유도원도 같은 것들 이름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공예는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서는 백자가 유행했다라는 포인트 함께 기억합시다. 자, 이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문제들을요. 개념 확인을 통해서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오세요. 그리고 먼저 답을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쌤과 함께 답을 맞춰볼 건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시대 문학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때까지의 시문을 정리한 문집, 요거 좀 기억하세요. 동문선 있죠. 회화는 그림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원화와 문인화로 나누는데요. 안견에 몽유도원도, 강의안에 고사관수도가 있죠. 신사임당의 그 아기자기했던 그림 기억나세요? 초충도가 있습니다. 음악은 궁중음악인 아악이 발달했고요. 민간인들의 음악은 소각이라고 했어요. 자, 음악의 이론을 정리한 책 뭐가 있었나요? 악학괴범이 있었죠. 공예 부분에서는 자기의 발달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꼭 기억합시다. 초기는 분청사기, 16세기 이후가 바로 조선의 중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백자가 대표적인 자기 공예품이었죠.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양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단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도 좀 재미는 없으실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림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요거 분석하는 눈을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재밌게 그림과 재밌게 공예품 같은 것들을 분석하시는 그 능력, 그 내용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